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할 책은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입니다. 어떤 분들은 책 제목이 요즘 말로 어그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이 책이 마치 사랑의, 연애의 어떤 비법서인 줄 알고 샀다는 제 남자 동기들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 책을 구입한 사람들이 꽤나 많았었나 봐요. 이 사랑의 기술은 에릭 프롬을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준 책이에요. 하지만 당시에 철학가에게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타이틀은 양날의 검과 같았죠. 프롬은 인지도가 높았고 그리고 그의 글과 책이 제법 대중적이었어요. 물론 쉽게 썼으니까 대중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겠죠. 하지만 다른 철학자들의 글에 비해서 너무 쉽다는 이유로 에릭 프롬은 통속적이다, 아니면 대중적이다, 아니면 때로는 좀 경박하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소유냐 존재냐, 인간의 본성 등으로 잘 알려져 있죠. 에릭 프롬은 독일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나치가 독일을 점령하기 전까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일원으로 연구를 했었어요. 그들은 사회의 출발점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해서 다 함께 모여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독일의 관념론, 마르크스주의, 그 다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기초로 해서 연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발달하는 그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개인의 심리와 개인의 위치가 또는 개인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했죠. 그들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에릭 프롬이고요. 에릭 프롬이 사회심리학의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발전을 시켰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에릭 프롬은 사회경제학적인 면에서 마르크스주의를, 개인의 심리적인 면에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승계를 했지만, 사랑의 기술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프로이트의 사상을 강력하게 비판한 부분이 몇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사회의 중심점을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트를 삼았지만 그들의 이론을 그대로 승계하거나 발전시킨 건 아니죠. 사랑의 기술 책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제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이 책은 제목 때문에 정말 많은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기술이라는 단어가 이 책이 마치 실용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그러면은 작가가 굳이 왜 이런 기술이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 제목을 썼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도 책을 읽는 독자들의 재미이긴 하거든요. 이 책의 원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알겠지만, 만약에 이게 원제목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사랑의 기술을 역으로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아마 스킬 오브 러브 정도로 번역을 하실 것 같아요. 원제목은 Art of Loving입니다. 자, 저희가 번역을 했을 때 스킬 아니었고 아트였고 러브 아니고 러빙이었어요. 그러면은 작가가 왜 이렇게 조금 애매모호한 단어를 사용해서 제목을 붙였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아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떤 예술의 정도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스킬은 단순한 어떤 노동력,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술이라면 아트는 스킬을 뛰어넘은 어떤 정신적인 영역인 거예요. 러브와 러빙의 차이는 뭘까요? 러브는 명사고 러빙은 동명사다. 아마 영어 선생님들은 이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 차이 개념을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명사와 동사와 동명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봐요.
명사는 모든 것의 이름이잖아요. 뭐 움직이지 않는 사물의 이름, 또 저처럼 살아 움직이는 사람의 이름, 또 동물의 이름,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이해하기에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추상명사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만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슬픔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를 추상명사라고 하죠. 동사는 모든 움직임을 표현하는 품사예요. 그러니까 뭐 자고 먹고 놀러 가고 사랑하고 이렇게 뭐 유튜브 찍고 말하고, 이 모든 움직임, 이거를 동사라고 하죠. 그럼 명사와 동사의 차이는 뭘까요? 한마디로 명사는 일종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고 동사는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동명사는 뭘까요? 동명사는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상으로는 분명히 동사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하고요. 문법적으로는 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얘가 동사라는 이유가 동사긴 동사예요. 막 움직이고 있는 그 순간의 상태를 포착한 거. 마치 사진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막 달려가는 사람을 사진을 찍는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움직임의 모습이 나타날 거잖아요. 동명사는 명사와 동사가 합쳐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동사인데 문법적으로는 명사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저희가 뭐 문법을 따진다기보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거니까, 의미 파악하기 위해서 동명사를 좀 의미적으로 풀이를 한다면, 동명사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 순간의 상태를 포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순간 포착을 했으니까 일종의 상태겠죠. 그래서 동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Art of Loving을 우리말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아마 사랑함의 기술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얼마나 어색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술로 번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번역이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항상 번역을 한다기보다도 원어의 뜻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그 번역되는 언어의 또 문화의 그 특성을 잘 살려서 한 번역이 좋은 번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술은 사랑함의 기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의 기술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말의 특성을 아주 잘 살린 제목인 거죠. 그럼 에릭 프롬은 왜 러브라고 안 하고 러빙이라고 했을까요?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왜 에릭 프롬이 제목을 러브라고 안 하고 러빙이라고 했는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러브는 일종의 상태잖아요. 근데 러빙은 내가 하고 있다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동작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한 거죠. 에릭 프롬은 사랑이 일종의 상태가 아닌 움직임으로 본 거죠.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느끼는 감정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책 제목에서 얘기했듯이 사랑을 일종의 상태가 아닌 움직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사랑을 명사가 아닌 동명사 또는 동사로 바라본 거죠. 사랑은 내가 사랑에 빠진 상태가 사랑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 영상은 사랑의 기술의 작가 에릭 프롬과 제목에 얽힌 에피소드, 그리고 제목에 숨겨진 작가의 의도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기로 해요. 앞부분에 오디오 설정에 문제가 있어서 약간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기술과 테크닉을 열심히 배워서 다음번에는 편안한 영상 만들도록 할게요. 책만 읽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정말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됐네요.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